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오랜만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수층들의 많은 실망감과 한번 환멸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유수의 언론들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의 강을 드디어 건넜다라는 표현들이 많은 사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론지상에서 아무리 잉크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쓴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강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국민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들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데리고 왔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어쩌다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준석 씨입니다. 유승민 퀴즈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바른정당으로 도망을 갔다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또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다가 미디어 대책본부장을 맡고 이제는 당대표에까지 간다고 합니다.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열해질 수가 있는가. 젊음이라는 것이 역시 육체적 나이를 가지고 청년을 평가를 하는 것은 위험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청년 정신이라는 것은 거짓과 불의를 보았을 때 설령 그것을 밝히고 바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도전을 하는 것이 청년의 정신입니다. 이준석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외국에서 전기차를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테슬라겠죠. 비트코인을 하는 거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비트코인 같은 일종의 다단계 화폐가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편승해서 꿀만 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외제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들께 설득을 해서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정치판에 들어와 있고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념과 패기가 사라졌는가. 기회주의자들만 득세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쟁이들만 양산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씨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탄핵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탄핵이 잘 됐음을 설파할 자신이 있다면 서문시장에서 압수할세가 경북대에서 아이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과 사진 찍을 생각을 하지 말고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단 한 발자국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요새 이제 외부에서는 당들 말고 이제 외곽단체들에서는 6월달에 후보단일화 세미나들을 합니다. 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게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토론회도 좋고 공정한 경쟁의 장 좋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투명함과 공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패널 토론 방식도 좋고 패널들이 선출하는 방식도 좋고 외부의 여론조사에 의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패널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함, 그것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탄핵과 또는 기존 정치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정한 패널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탄핵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기 싫어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보수정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탄핵 문제의 잘잘못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정당의 문제점들, 잘한 점들 있다면 모조리 다 공개 토론을 해서 각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폐렴 관련돼서 연구실에서 유출되었다라는 것도 조사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연구실에서 유출됐다는 것은 음모론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고 자연 발생설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뒤집는 또는 불씨를 일으킨 것은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WHO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 없이 그럴 것 같은 또는 매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라는 표현, 3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 중에 연구실에서 유출되었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단 3페이지만을 할애하면서 WHO가 본인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연 발생설이 다미넌트한 시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끼어들고 EU 국가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3시간 들어갔다 나와서 우한 바이러스의 연구실 유출은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중국의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선 단일화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권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중반에 중국의 굉장히 고위 관료 몇 분이 급하게 한국을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왔고 급하게 한국을 들렸다 일본을 갔다 중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다음번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공화당의 서명대 5월 중간 결과 보고입니다. 2021년 5월 1일 토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결과입니다. 서명인 수가 35,290명, 일반 당원 8,471명, 책임 당원 1,632명 해서 총 서명인 수 35,290명, 당원 1,103명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식구가 되셨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고 햇살도 많이 뜨거운데 서명대에서 봉사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